어, 저희가 7장으로 넘어와서 이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들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좀 7.2절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적분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도 잘 적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다 좋은데, 문제가 뭐였냐면 불연속 함수를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속 함수들은 당연히 적분이 잘 되는데 불연속 함수를 적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적분이 이제 넓이랑도 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불연속 함수를 적분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되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불연속 함수일지라도 약간 불연속점이 좀 많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연속이 안 되는 이 불연속점이 하나만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함수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하게도 이제 넓이랑 연관이 된다는 것도 잘 아니까 불연속점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서 넓이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불연속 함수도 적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이용을 하면은 이 불연속 함수를 적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좀 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넓이랑 연관짓는 이 적분이랑 또 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랑도 잘 들어맞는 그런 새로운 적분의 정의를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적분을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좀 준비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그 얘긴데, 뭐 역사적으로 적분은 이제 미분을 좀 거꾸로 하는 거로 정의를 했었고, 그래서 F의 적분이 뭐였냐면 어떤 라지 F라는 게 잘 존재해서 이 그 라지 F를 미분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스몰 F가 되는 이런 라지 F를 찾기만 하면은 적분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다르복 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다르복 정리는 모든 이 도함수들은 이 사이값 정지를 갖는다는 거였고, 그 얘기는 이런 점프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애들은 미분된 애로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는 방금 얘기했었던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불연속 함수는 이제 적분을 잘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뭔가 좀 새로 다른 정의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리만 적분이라고 부른다. 리만 적분이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이제 이 리만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굳이 좀 더 강조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적분이랑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뭐 결과적으로 계산하는 값은 다 똑같은데 정의를 조금 이제 확장시켜서 기존에 했었던 걸 확장시켰다는 거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리만이라는 말을 더 붙이고,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이제 리만이라는 말을 이제 종종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리만 적분 가능하다, 아니면은 그냥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또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실해석이라고 4학년 과목쯤 가면은 조금 더 확장된 적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이 리만 적분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는 아니고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한 르벡 적분이라고 부르는, 이 르벡 적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실해석학에서 만나게 될 텐데, 이제 그때랑 이제 조금 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르벡 적분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은 리만 적분, 르벡 적분을 이제 좀 잘 구별해서 부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우리는 르벡 적분이라는 거를 이제 잘 모르니까, 이 존재 자체도 모르니까 그냥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우선은 준비 단계로 우리가 이 리만 적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는 항상 유계인 함수만 다룹니다. 유계인 함수만. 함수는 유계. 그 다음에 정의역. 함수 얘기했으니까 이 함수가 살고 있는 이 정의역은 항상 이 닫힌 구간, 닫힌 유한한 구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계인 닫힌 구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함수가 유계가 아니어도, 그리고 구간이 유계 닫힌 구간이 아니어도 우리가 잘 적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1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직은 얘기 안 했죠. 왜냐면 얘가 우선은 닫힌 유계인 구간 아니니까 이거 당장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눈치가 있으면은 1부터 t까지 적분해주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로 정의해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7장 후반부쯤 가면 또 얘기를 할 거고, 이거를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계산 해보셨을 텐데, 뭐 이상적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잘 공부하고 나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따라오는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아마 이해하는 데는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 이제 다만 잘 이해해야 되는 거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파티션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고, 이 파티션은 이 정의역 이 a, b를 적당히 유한계의 소구간으로 잘 자른 거, 그래서 점들만 찍어주면은 이제 소구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이 소구간에 대해서 이 여기서의 최소값, 사실 인피멈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 거는 최소니까, 각 소구간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우리가 상합 하합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높이를 이제 구간의 가로의 길이는 똑같고, 이제 이 잘게 잘린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어떻게 잴 건지에 따라서 높이를 최소값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합이라고 부르고, 높이를 최대값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상합이라고 부르고, 여기까지는 아직 적분의 느낌은 안 나고 그냥 어떤 사각형의 넓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 얘네들을 이제 잘게 쪼갰을 때 생기는 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어떻게 잴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그러면은 이렇게 상합 하합을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또 몇 가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리파인먼트라고 부르는 게 뭐였냐면, 이 파티션들을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뭐 점들을 뭐 이만큼 갖고 있었다, 파티션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몇 개의 점을 더 추가해서, 점을 더 추가했다라는 얘기는 더 잘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더 잘게 이렇게 자르면 우리가 리파인먼트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리파인을 했을 때 이 상합과 하합이 어떻게 바뀌느냐, 얘네가 뭐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이제 하합은 이제 더 잘게 쪼갠 거니까 하합은 리파인을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상합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하려는 얘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정적분이랑 이제 무한급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구간의 길이를 그때는 n등분 했었죠. n등분 한 다음에 그거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냈었죠. 그 얘기는 결국은 이 가로의 길이를 잘게 자른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그때는 좀 편하게 n등분하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가로의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제는 n등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등분하지 않았으니까 구간의 길이가 이제 소구간의 길이 이제 잘린, 어쨌든 n등분은 아닐지라도 적당히 나눠 놨는데, 이 나눠 놓은 거를 더 잘게 자른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아마 제일 쉬운 얘기는, 얘 어차피 구간의 길이 유한하고 적당히 잘랐으니까 가장 구간의 길이가 큰 게 있겠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텐데, 그 가장 큰 거의 길이를 0으로 보낸다 라고 해주면은,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이 각각의 이제 작은 구간, 이 소구간들의 길이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보단, 뭐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이제 구간의 길이가 유한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각각의 구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파티션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어떤 큰 집합, 좀 이 기울어진 P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를 가능한 모든 파티션들의 집합을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피멈 여기 수프리멈이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랑 이제 똑같은 효과를 주겠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파티션들을 다 생각하고 그것들 중에 뭐 인피멈,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경우에는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가는 것도 포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게, 상합은 이제 파티션을 하면 할수록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줄어들고, 상합은 리파인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하합은 리파인을 하면 할수록 커지고, 그랬을 때 이제 이거에 이 인피멈이랑 수프리멈이 잘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합은 줄어드는데 로어 바운드가 있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건데, 임의의 두 파티션을 생각했을 때 로어 썸은 무조건 이 어퍼 썸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로어 썸은 어쨌든 이 어퍼 썸을 넘을 수가 없고, 그 얘기는 이제 어퍼 썸들은 이제 항상 이런 로어 바운드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합은 줄어드는데 로어 바운드가 있으니까 인피멈이 존재할 거고, 비슷하게 하합은 증가하는데 어퍼 바운드로 막혀 있으니까 수프리멈이 잘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이 수프리멈이랑 인피멈이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잘 존재하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뭐 상적분, 하적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적분은 항상 하적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증명을 이제 하기는 했지만 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왜냐면 상합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하합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상합은 하합보다 더 내려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하합이 아무리 커져도 상합을 넘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부등식도 이제 잘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게 넓이랑 이제 연관을 잘 지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런 적당히 A부터 B까지 얘를 생각을 하고 있고, 상적분, 하적분이라는 게 결국은 얘네들을 이제 파티션으로 잘 쪼개 놓고, 파티션을 생각을 해놓고 얘네들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잴 건데, 상적분은 이제 각각의 이 소구간에서 가장 높이 있는 지점을 잡아서 넓이를 잰 거고, 하적분은 구간의 최소값을 높이로 해서 만든 거고, 어쨌든 상적분, 하적분이라는 게 이제 수프리멈, 인피멈을 이제 각각 잘 취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네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구간의 길이를 이제 점점 0으로 보내면 이 사각형들의 넓이가 이 곡선,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상적분이랑 하적분이랑 똑같을 때로 리만 적분 가능하다를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얘네 둘의 값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기호로 a부터 b까지 함수 f를 적분했다라고 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미적분학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함수가 적분 가능한지를 따져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적분 계산을 잘 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당연히 적분 값이 잘 존재해야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분 가능해야만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적분 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전부 다 적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자 라는 게 이때까지 해왔었던 거고, 이제는 진짜 그게 적분이 잘 되냐,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하냐 적분이 가능하지 않냐,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만 적분 가능성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적분 가능하냐 적분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거를 잘 따져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정의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정의를 이제 그때그때마다 잘 이용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정의를 잘 이용하기 힘든 이유는 얘네들이 수프리멈, 인피멈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파티션들을 전부 다 모은 이런 어떤 큰 집합 P를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파티션들을 생각하고 이제 이러한 곳에서 수프리멈, 인피멈을 계산을 하는데 이거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잘 와닿게 정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함수가 적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이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늘 하는 거는 정의랑 동치인 명제이면서 조금 더 이용이 가능하기 쉬운 그런 명제를 공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Theorem 7.2.8에 있는 이 적분 크리테리언, 판정법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가 얘기해 주는 게 뭐였냐면, 어떤 함수가 적분이 가능하다. 우리가 어차피 늘 다루고 있는 애는 바운디드, 그러니까 유개인 함수이고 이제 적분하는 구간은 a, b니까 그건 이제 늘 가정을 하는 거니까 함수 f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적다가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파티션 p 엡실론, 이제 엡실론에 의존할 거니까 파티션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어떤 파티션이 존재하는 걸 보여야 되냐면 상합과 하합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으면 됩니다. 아까 상적분, 하적분은 상합, 하합에다가 이제 수프리멈, 인피멈을 취한 애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얘는 상합, 하합 얘는 잘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얘는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쉽다 어렵다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상대적인 건데, 얘는 이제 상적분, 하적분에 비해서,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어떤 구간을 이제 파티션으로 잘 쪼개놓고 구간의 최대 최소만 이제 잘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인테그라빌리티 크리테리언이라고 부르는 이 적분 크리테리언, 이제 이거를 잘 우리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늘 해야 되는 일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적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적당한 파티션이 잘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파티션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냐면 상적분과 하적분의 차이가 같게끔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상합과 하합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줄여주는 요 파티션을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해야 되는 일은 파티션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어쨌든 파티션이 잘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고, 그 얘기는 우리가 파티션을 직접 컨스트럭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연속 함수면 적분이 잘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직관과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연속 함수는 어쨌든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래프가 잘 그려지는 애들은 적분이 잘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연습 문제를 이제 몇 가지 한 두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텐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는 얘기는 이제 뻔하죠. 이것도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연속함수가 적분이 되니까 연속함수보다 좋은 애들, 미분 가능하고 뭐 두 번 미분 가능하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적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연속이 아닌 애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불연속 함수인데, 불연속 함수는 적분이 잘 되나? 이제 이런 거를 떠올려 보고, 이제 불연속점이 몇 개인지로 우선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불연속점이 한 개 있는 거, 그거 아까 이제 그림 그려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잘 됐었고, 그럼 이제 그거를 잘 확장을 해서 이제 불연속점이 유한계인 거,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좀 유한계인 것까지도 잘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연속이 안 되는 점, 이 불연속점이 무한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7장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질문이 그겁니다. 불연속점이 얼마나 많은 것까지 허용을 할 수 있는가? 적분 가능한 데 있어서 불연속점 한두 개 있어도 돼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유한계까지 뭐 100개 이 정도 있어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까지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허용을 해줄 수 있는지, 그 경계가 정확히 딱 어딘지, 그게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는 얘기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7.2절에서 연습 문제 몇 개만, 두 개 정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7.2.5를 같이 볼 텐데, 연습 문제 연습 문제 7.2.5.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fn이 함수열인데, fn은 함수열에 대해서 얘는 적당히 a, b에서 적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fn이라는 게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당연히 구간은 a, b겠죠. 그랬을 때 f도 적분 가능함을 보여라. 이제 이것도 우리가 7장 한 중간쯤 가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텐데,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제 증명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여기 유니폼 컨버전스를 가정을 했죠. 이렇게 가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유니폼 컨버전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전별 수렴만 있으면, 그냥 포인트 와즈 컨버전스만 있으면 인테그러블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발레도 이따가 찾아볼 거고,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파티션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적당히 파티션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파티션을 생각을 할 거냐면, 그냥 우선은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적당히 이제 n개의 점들을 찍어 놓고, 근데 어떻게 쪼갰는지, 어떻게 이제 점들을 찍었는지는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선은 이렇게 쪼개 놓고 x1, x2 해서 xn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소구간들 적당히 xk-1, xk를 ik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뭘 정의를 할 거냐면, 이제 함수열도 있고, 함수열에 등장하는 요 인덱스 n도 있고, 요 인덱스 n은
이제 함수열이 증가할 때 F1, F2, F3 할 때 그 인덱스고, 여기서 이 n이랑 이 n이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얘는 적당히 m까지로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m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k는 이제 구간을 이제 적당히 잘랐을 때 생기는 이제 그 인덱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쨌든 적분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mk라는 애를 fx의 이제 수프리멈 x가 ik에 있을 때 스몰 mk를 인피멈으로 정의해 주는 거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늘 하던 것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들이 또 있죠. 이 함수열, 이 fn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라지 mk, 스몰 mk에 대응되는 이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우리가 라지 nk라고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얘는 fnx겠죠. fnx가 이제 x가 이 소구간에 있을 때 함수 fnx의 수프리멈을 nk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덱스가 뭐 당연히 두 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n은 이 함수열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거고, 요 k는 이 구간에서 생기는 k고,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스몰 nk는 인피멈의 fnx x가 ik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제 뭐 그렇게 이상한 행동 아니죠. 우리가 적분 가능성 얘기를 할 때 이제 요거는 늘 하던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좀 세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용할 거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하니까,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n이 요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f nx와 fx의 차이는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다. 요게 유니폼 컨버전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거겠죠. x가 이제 모든 a, b에 있는 어떤 점을 고르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라지 n을 잘 골라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선 라지 mk랑 라지 mnk를 가지고 왔을 때 얘네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 nk 빼기 얘를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는 이제 k는 고정시켜 놓겠죠. 고정시켜 놓고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 fnx는 fx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유니폼 컨버전스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어떤 x를 골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ik라는 구간을 이제 작은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간을 어떤 구간으로 골라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요 라지 n은 어떻게 골랐냐면 x에 무관하게끔 고르내니까 이제 정의역에 무관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구간을 뭐 ik로 잡든 뭐 어떤 i로 잡든 간에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어디로 갈 것 같냐면 0으로 갈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fnx는 fx로 갈 거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fx로 갈 거니까 그러면은 대충 생각해 봤을 때 얘가 fx로 가겠죠, 그렇죠? 얘로 갈 거니까, 그러면은 라지 mnk는 라지 mk로 가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방향이 좀 잘 괜찮아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는 얘기는 f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건데, 그때 필요한 거는 요 라지 mk랑 스몰 mk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건데, 내가 알고 싶은 거 이건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함수 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fn들이 다 인테그러블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로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잘 근사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fnx가 fx로 가니까 fnx가 fx로 가니까 수프리멈 취하는 것도 같아져야 되지 않을까. 달라지면은 뭔가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해보면 되게 뭐 길게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방금 이 유니폼 컨버전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풀어서 써보면 이제 다시 라지엔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엔이냐면 x가 그냥 이 정의역에 들어있기만 하면 n이 요 라지엔보다 클 때 fx는 fnx 플러스 엡실론보다 크고 뭐 요 부등식이죠. 그죠? 절대값 풀어주면 그러면 이제 우선은 얘 가지고 오면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하니까 양변의 수프리멈 취해도 똑같겠죠. 부등호 바뀌지 않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관심 있는 건 IK 위에서니까. 근데 이렇게 수프리멈을 잘 취해줄 수 있는 이유는 우선은 뭐 수프리멈 취하면 당연히 이제 부등호 안 바뀌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IK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라지엔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간을 좀 IK로 줄여놔도 뭐 어차피 얘도 A, B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수프리멈 어차피 엡실론은 X랑 무관한 애니까 fx x가 ik에 있을 때 fx의 수프리멈이 아까 라지 mk라 그랬고 얘가 mnk 더하기 엡실론 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여기에서도 얘도 이제 fnx는 fx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은데 아까처럼 수프리멈을 취해주면 수프리멈 잘 취해줄 수가 있고 수프리멈 잘 걸어주면 왼쪽에 있는 거는 라지 mnk 오른쪽에 있는 거는 mk 플러스 엡실론. 그러면은 이제 얘 다 종합해보면 라지 mk 요거 라지 mk 요거 잘 정리해보면은 이게 바로 mnk랑 mk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되냐면 라지 n 이후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n이 요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mnk 빼기 mk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mnk 빼기 mk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비슷하게 스몰 m에 대해서도 이제 수프리멈 취하는 거 대신에 인피멈 취하는 걸로 이제 바꿔서 얘기해 주면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상합 하합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u fn, 아까 저 p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k는 1부터 m까지 mnk의 아까 저 구간의 길이는 이제 ik 이렇게 써보면 얘가 되고 얘는 k는 1부터 l까지 mk의 ik가 되고 그러면은 얘네 둘 차이도 0으로 가겠죠, 그렇죠? 왜냐면 ufn p 빼기 ufp 얘 생각을 해주면 얘는 결국은 1부터 m까지 절대값 기호 mnk 빼기 mk의 이거니까 이제 절대값 기호 안으로 집어넣어서 mnk 빼기
mk ik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n이 라지 n보다 크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았죠, 그렇죠? 그리고 ik 구간의 길이들 전부 다 더하면은 전체 구간의 길이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언제 n이 이제 라지 n보다 클 때. 그래서 상합 ufn, p 이 상합과 이제 함수열 fn에 대해서 상합 계산하면은 ufp랑 차이를 계산해 보면 얘는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그럼 이제 비슷하게 똑같이 우리가 뭐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하합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얘보다 작아질 겁니다. 앞에 붙은 이 b-a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엡실론의 상수배보다 작아진다 이 얘기가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사실 뭐 여기서도 다 됐는데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상적분과 하적분이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적분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 상합에 대해서 이제 P는 이제 모든 파티션들을 생각한 거, 이제 하적분 얘는 를 생각을 한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F에 대해서도 상적분, 하적분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적분도 이제 똑같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위에 거 두 개, 이 상적분끼리 비교하고 하적분끼리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아까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똑같냐면 우리가 얘네 UFN, P랑 UFP 이 상합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 알고 있어요. 얘네가 똑같아져요. 결국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같아지는데, 그러면 인피멈 취해도 같아지냐? 같아지죠, 그죠? 아까 했었던 얘기랑 똑같죠. 다만 지금은 이제 파티션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뭐 아까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그런 얘기는 필요 없죠. 어차피 여기서는 x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UFN 빼기 UF도 0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적분도 0으로, 차이도 0으로 가고 하적분 차이도 0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상적분이랑 하적분이랑 똑같다라는 얘기 해주면 되겠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한 줄 더 적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적분과 하적분 요거 빼준 건데, 이렇게 삼각분형식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얘네들이 다 0으로 가죠, 그렇죠? UF 빼기 UFN 이 상적분들의 차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0으로 가고, 중간에 있는 거 UFN과 LFN 차이가 0으로 가냐? 얘도 0으로 가죠, 그렇죠? 왜냐면 FN들이 적분 가능하니까. 얘는 그냥 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LFN 빼기 LF 이 하적분들의 차이도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0으로 가니까 0입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또 굉장히 강력한 거구나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발레로 잡아볼 거는 그러면은 이제 발레 만약에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되는 거, FN이 적당히 인테그러블 한데 0,1에서 인테그러블 하고
FN이 F를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는 안 되는 거,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인 거.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만 갖고 있으면 F가 이제 인테그러블 하지 않은 거. 요런 발레가 뭐가 있을까? 발레 잡는 게 뭐 늘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레를 생각을 해줄 제가 편의상 0,1로 쓰긴 했는데 0,1 안에 있는 유리수들은 카운터블이죠, 그렇죠? 카운터블이니까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0,1에 있는 유리수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작은 순서대로 뭐 R1, R2, R3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작은 순서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0,1에 있는 유리수들을 Rn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fnx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x가 이 Rn들일 때는 1로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얘는 0으로 줍니다. 그럼 우선 얘는 인테그러블 하죠, 그렇죠? 왜냐면 불연속점인 거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뭐 사실 요거 좀 더 얘기하려면 7.3절에서 이제 진짜로 유한계만 있을 때에 이제 연속 가능하지 적분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좀 더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잠깐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fn이 전별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하는 fx가 뭐가 될까? 그러면 얘는 그냥 유리수 전체가 되겠죠. 유리수 전체에서 1이고 0이고 얘는 아닌 경우. 근데 얘는 이제 전별 수렴 함수는 이제 fx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는 안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0인 되고 이제 이런 애들은 유니폼 컨버전스 하지 않으니까 얘가 이제 왜 유니폼 컨버전스 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는 아닌데 근데 fx를 적분해주면 얘는 적분하려고 하면은 얘는 인테그러블 하지 않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적분, 하적분 이제 이런 거 잘 계산 이제 하고 아니면 뭐 상합, 하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상합, 하합을 계산을 할 때 항상 얘는 상합은 1이었고 하합은 0이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리수랑 무리수가 조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소구간을 잡더라도 항상 유리수랑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라지 MK로 잡는 우리가 그 수프리멈으로 잡는 애는 항상 1일 거고 인피멈으로 잡는 애는 항상 0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를 내가 줄여줄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항상 1이니까 우리가 줄여줄 수가 없고 그래서 얘는 인테그러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진짜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되면 왜 얘가 이제 인테그러블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운이 좋으면은 뭐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유니폼 컨버전스가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2.7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f가 a, b에서 이제 잘 정의가 된 함수인데 increasing이래요. 증가하는 애고 그랬을 때 얘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그러니까 연속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연속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증가하는 애들은 불연속점이 얼마가 있든 뭐 무한계가 있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불연속점이 개수랑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으면은 얘는 항상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제 연속일 때보다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적당히 A, B의 파티션을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A, B의 파티션 P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도 X0, X1, XN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인크리징인 게 왜 중요하고 어디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연속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연속이면은 아까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연속인 경우는 되게 당연한데 그래도 이제 그림 그릴 땐 연속인 게 좀 편하니까,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면 얘가 적당히 A고 B고 XN, X0, 그 다음에 XN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구간이 이제 이렇게 쪼개질 텐데, 그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는 어퍼썸과 로어썸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퍼썸은 라지 MK의 적당히 구간의 길이, 로어썸은 스몰 MK의 구간의 길이, 이렇게 쓰죠. 뭐 라지 MK랑 제가 스몰 MK가 뭔지 안 쓰긴 했지만 얘는 이제 수프리멈, 그리고 얘는 인피멈이죠. 근데 인크리징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정확히 어디서 얘가 생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적당한 구간, 얘를 XK- 요 구간에서 살펴보면 수프리멈은 항상 오른쪽 끝에서 생기고 인피멈은 항상 왼쪽 끝에서 생기죠, 그렇죠? 사실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프리멈, 인피멈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증가해서 이렇게 뚫려 있어도 여기에서 수프리멈, 인피멈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다 이제 요 양끝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크리징이면 좋은 이유는 얘네가 이 라지 MK랑 우리가 스몰 MK를 얘네가 어쨌든 수프리멈, 인피멈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함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얘는 F, 얘는 이제 IK가 요거 이제 얘는 이제 오른쪽이니까 FXK 얘고, 얘는 K는 부터 N까지 FX K-1 그래서 XK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여줄 수가 있겠죠. 이거 하나하나 대입해서 우리가 제 빼보면 다 이렇게 없어져서 잘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크리징인 애들은 우리가 예전에 연속 함수인 거는 어떻게 잡았었냐면 이제 결국 이제 최대 최소가 생기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연속인 경우, 인크리징인 게 이제 있으면은 더 좋아지는 건데 우리가 그때 연속인 거는 적당히 소구간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최대 최소가 되는 점 찾고, 연속이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함수값의 차이를 내가 줄여줄 수가 있다. 함수값의 차이가 잘 줄어드니까 얘기를 했었던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앞뒤로 잘 없어지니까 얘를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 뭐 비슷하게 인크리징인 거 했으니까 디크리징인 경우도 비슷하게 되겠죠. 그때는 이 라지 MK가 최대값이 생기는 게 왼쪽이고 최소값이 생기는 게 인피멈이 생기는 게 오른쪽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잘 계산해주면 이제 앞뒤로 잘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 가능한 함수들, 뭐 어떤 게 적분 가능하고 어떤 게 적분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요 7.2절까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7장을 범위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에도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메인이 되는 거는 6장 있는 함수열, 그래서 뭐 유니폼 컨버전스가 뭔지 이런 것들, 함수항 급수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마 좀 공부를 하시면은 시험 공부하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